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의 정의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 등락권에 들어가면서 테마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코스닥 지수 3일 동안 연속적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 재차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대선까지는 급격한 3월 같은 하락보다는 충분한 어떤 등락을 보여가면서 종목 장세는 가능하니까요. 돈 11월까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올선 회복을 했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추가 부양 정책이 아직 남아있죠. 10월 달, 11월 달은 백신 기대감도 남아있고요. 역시 추석 연휴 이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추석 전에 일단은 5일선을 회복해서 안착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저점이 형성돼 있고 중장기로 보면은 우상향 쌍바닥, 단기로 보면은 애바닥. 그래서 현재 10월, 11월, 12월까지는 행보 등락 장세. 그래서 현재는 항상 테마 종목 장세, 활발한 종목 장세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할 때이다. 이럴 적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수는 크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합주가에서는 이전 저점 2267포인트를 지지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으면서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추세는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대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좀 늘어져야 됩니다. 근데 금방 전환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어떤 좋은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좀 호재가 나오면 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기간 조정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급등을 쫓아가는 것이라 저가 매수.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관점에서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현재 5일선 안착 지역을 잘 보이고 있네요. 일단 추세가 잠시 붕괴됐다가 다시 회복 지지를 받고 역시 거래가 좋네요. 현재 수자심리 3박자, 7박자 잘 맞으면서 단기 지표가 매수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항상 주식들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 순환매 대비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명선님. 예, 11월 미 대선까지는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비중을 뭐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그냥 화려한 종목 장세로서 열심히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막바지에서 폭락을 한다. 자, 정부는 1년치, 2년치 어떤 계획을 짜고 하겠죠. 3월에 경기 부양을 할 때 대선까지 어떤 일정들을 잡았을 텐데 막판에 곤두박질 치고 경기 침체 온다.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TV 방송에서도 이제 끝났다, 하락장이다, 이제 못 간다.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정부에서의 전략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로만 본다면 고점 돌파 속에서 첫 번째 딱 음봉이 나오니까 좀 위험하지 보이죠. 그래서 또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3월 같은 폭락장에 대한 어떤 위험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포지수, 환율 다 양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월 달은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 환율도 괜찮고 공포지수도 괜찮고 현재 막바지에 와가지고 2차 부양 정책이 준비가 돼 있어요. 또 어차피 규모 면에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어차피 부양은 하는데 그 규모를 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10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적 흐름이 바로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중국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되는 만큼 야당이 그걸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의 어떤 방향은 같은 방향을 칭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카드로서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이어가면서 종목 장세 열심히 하시고 22선 살짝 붕괴가 됐을 때 일부는 경기하는 건 좋다고 했죠. 일부는 하지만 종목이 좋으면 그냥 하고 20을 붕괴했다고 현금 이런 거 아니고 종목이 마음에 들면 하고 하지만 이격도가 많이 큰 거
경기 민감주, 그다음 많이 올라간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종목만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수 일단 지금 3일 연속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서 지수가 좀 반등 신호가 나왔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나올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2020년도 10월 달, 9월 달이죠. 예, 쌍봉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하락세가 좀 전환됐는데요. 이 박스권 하단 추세 부근 2270포인트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일단 미국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추가 부양 정책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명백히 이번에 추진하겠다. 싸움하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추가 부양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부양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래서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2400포인트대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목표치는 2400 중반대까지 상승 목표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후보 간에 오늘부터 이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을 하죠.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정치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큰 이슈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부양 정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5년 동안 한 해에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길게는 이제 5년 동안의 대세 상승 장세가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항상 신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돈이 투입될 때 그럴 때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형성이 됐죠. 역시 대표적인 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때부터 애플, 스마트폰부터 이제 큰 상승 랠리가 나왔고요. 스마트폰이 역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면서 반도체 업종도 크게 뜨는 흐름이 전개됐죠. 지금은 앞으로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전기수소차 이런 쪽 앞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지금은 이 바닥 탈출 종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한 2, 3개월 동안 아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받아서 오른 종목 위주로 5일선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우리 기술을 좀 볼까요? 역시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주식은 바닥의 개념. 이 바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고래 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720에서는 터치, 돌파, 지지받고 박스권을 돌파, 안착을 해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또 있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기술적 분석. 5일선, 21선, 61선, 이등표선 3개가 정별로 들어가 있다. 이럴 때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이 아주 왕성하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글쎄 이렇게 긴가 민가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이럴 적에 급등을 쫓아가는 건 아니죠. 항상 조정을 받을 적에 1,300원 기준이 항상 정상적인 마지막 매수 관점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바닥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 단지 5일 매매가 좋겠다. 현재 바닥의 관점에서 5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항상 바닥에서는 5선이 깨진다고 선열매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약간 조정을 받겠죠. 월봉 상태 보시면은 이번 달에 첫 번째 양선이기 때문에 이경렬에 따라서 다음 달에 시가야 내려 쪽에 항상 저가 매수에 주력한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단타 종목이 아닙니다. 저가 매수를 계속 분할 매수해갖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자 다음 주 하나 더 볼까요? 그중에서 이제 9길 대지가 있죠. 역시 이제 그래프 테마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고래 기법에서 13579 11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점으로부터 항상 11개월째 월봉 보면 11개월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에 11개월째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권에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깨지느냐 그 방향성에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바닥을 쓰리바닥 형성하고 대기명대 돌파 시도를 잘하고 있다. 이럴 때 거래가 늘어나면은 삼박자가 맞으면은 방향이 잡히면은 항상 반락할 적에 5선 기준으로 매수 관점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릉선님.
저는 모트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트렉스 9월 2일 날짜에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아마 TV에 녹화 방송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녹화 방송 지난 거 한번 봐보세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붕괴 하락, 돌파 상승, 붕괴 하락, 돌파했네요. 가겠네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가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와 함께 성장을 이제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레벨 3가 도로에 달리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 자율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면서 강세를 보였고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ADS 등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항상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공략의 대상으로 항상 보다가 타이밍을 바로 연속적인 조정을 보인 종목. 방금 약간 종합조가리수 이 시선 붕괴했을 때 상승 초기 종목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조정을 받은 거, 못 갔던 거 이런 거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아직 뜨지 않은 상승 초기 종목이 무엇인지를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이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살아있다. 거래가 사상 최고 터진 상태 이후에 거래가 없는 횡보, 그것도 소폭의 반락 거의 횡보 수준이죠. 원래 연속적 4개월이면 반락이 한 반 정도나 3분의 정도로 종가상 내려오는데 거의 횡보 수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가는 거다 해서 상승 작형 직전에 음봉이 넘어서는 순간 가겠구나 해서 쭉 뻗어 올라간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꼬리가 긴 모습을 보면서 120분 분봉이 5인선에 대한 붕괴와 십자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 대비 현재 매도 관점에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대하티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티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가 9월 22일 날 남북경협 철도 테마주로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한다. 이 종목은 대시세 분출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는 이유가 월봉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그 절반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또 연속으로 2개월 형성을 함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뚫렸어요. 뚫렸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에 초점 맞추며 추석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한다는 개념에서 그리고 북한의 어떤 김정은이 하는 행동들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무언가 미국 간의 북한 간의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런 종전선언 이런 가능성을 엿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MTMW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임박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현재 장대 양봉의 거래가 터졌던 절반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위쪽으로 추석 이후에 강세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뉴딜 정책 관련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KEC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뉴딜 정책 관련주죠. 일단 신재생 에너지용 전기차용 역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이 탄화규소의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올해 안에 시제품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과제가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2020년도 이제 9월 달에 점 상한가를 나가면서 그러면서 급등세가 나왔던 기업이죠. 그때 어떤 재료가 나왔나요? 테슬라 쪽의 재료가 나왔죠. 테슬라 쪽에 디지털 콕핏 제품에 이제 반도체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이 테슬라에 공급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죠. 최근 들어 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쪽에 5G 장비에 수주를 한 것만큼 1등 기업에 수주를 했을 때는 다른 기업에 부가적으로 또 그 2등, 3등 기업들의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 쪽에 테슬라에 수주를 했다는 건 다른 전기차 업체로의 또 수주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이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이제 721선, 이 빨간
빨간색 라인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첫 5일선 회복이 된 만큼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단기는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중장기는 이제 막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단 한 번도 시현된 적이 없죠. 이번 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장기 이제 막 100개월 이평선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7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고점 부근이죠.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부근, 고점 1,600원대 부근에서 1,700원대 사이 부근을 중기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콤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가요. 무엇보다 이제 뉴딜 정책 관련주로서 이제 어제죠. 상한가를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타나다가 단기 매물이 출현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베스트 데이터와 AI 전용 스토리지 한국 독점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에도 진출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클라우드 쪽의 신사업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 쪽에 역시 신사업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눈에 띄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 이제까지 한 해의 매출이 1,000억대에서 중반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매출이 2,000억대 부근으로 2,300억대로 확 뛰어버렸어요.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점적으로 부각되면서 지금 SK하이닉스 쪽이랑 원격 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로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뉴딜 정책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21선 부근, 항상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죠. 이 부분에서 아래 꼬리 대항선이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장기 200개월 이평선 부근이 2016년도 때만 해도 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때 이후로 이제 200개월 이평선이 평평해지면서 맨 밑에 바닥에서 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진입되고 있는 모습,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주식은 대박이 터진 종목들보다도요. 긴 기간 동안 기나긴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주고 그리고 나서 중장기 정배열 속에서 거래가 터지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뉴딜 정책 관련주,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 매출 쪽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분기는 항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역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두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하 선생님. 네, 머큐리 볼 텐데 머큐리 제가 8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거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려왔을 때 제가 기회를 드렸죠. 열심히 사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못 갔던 종목들, 바로 이제 못 갔던 거. 월봉을 보세요. 저번 달에 못 갔던 종목이에요. 횡보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망이 하반기에 본격적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 4분기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 못 갔던 거. 그 통신장비 개발 업체는 회사인데 AP를 통신 3사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AP 국내 유일 통신 3사 공급. 그리고 이 와이파이 속도 역시 뭐 5배 빠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망에 대한 정부에서의 총선 정책 1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인데 월봉 차트가 50에서 60 심리. 바로 아까 대하타이도 50에서 60. 그때가 본격 상승인데 장기가 다 머큐리나 대하타이가 이번 달부터 해서 다음 달 계속 쭉쭉 뻗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적인 현재가까지 아직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로서 이 밴드 뚫리면서부터는 탄력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매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봉의 밴드 하단선에 현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캠시스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캠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뜨지 않은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그나마 그 머큐리는 좀 떴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이상 올랐는데 캠스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못 보이지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와 함께 역시 아직 그 분야에서 아주 크게 아직 못 갔던 종목으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베타 버전에 대한
공개로 인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마 강세가 이뤄지는 가운데서 아직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캠시스로 골든 크로스가 심리에서 시그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상 시작권입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거래가 여러 번 수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그 대응목을 넘어가는 순간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최소한 일봉에서 밴드 하단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면서 앞으로 추가적 상승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그동안 또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업종 중에 또 건설주 중에 범양건영이 있죠. 자,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현재 금일 같은 경우 보면 추세가 오히려 전환이 되면서 밑에 거래가 좀 늘어나고 투자 심리가 그동안에 무릉등에 붕덩 빠졌다가 현재 서서히 5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고래방이 오히려 잡히면은 이럴 적에 고래선장 5일선 매매가 좋다. 이럴 때 대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 항상 거래가 늘어되겠죠.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늘긴 하는데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그 다음날 골든 반락이 나타나요. 그 골든 반락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락이 아닌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봉도 추세가 전환돼갖고 다음날 5일선 지지를 받는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되어 있죠. 추세 돌파, 5일선 돌파 지지, 5일선 회복 지지, 또 우하향 추세 돌파 지지, 추세 전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오늘이 끝났죠. 이번 주 주봉도 끝나고 월봉도 끝나고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 들어가지고 5개월 5주선은 회복 지지를 받으면서 월봉이죠. 월봉에서 보면 현재 2개월째, 10월 달이면 3개월째, 3박자 항상 변곡점이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6,450원이죠. 6,45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의 관점이다. 신고가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항상 단기적 관점에서 보유주가 있으면 보유하는 건 좋겠고 항상 신규는 시가야 당일 5일선 기준으로 항상 5일선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말씀하시죠. 예,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정주를 검색하시게 되면 오픈 채팅방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사칭하는 이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정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금일 저녁 9시에 MTNW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녁 9시에 추석 이후에 증시 방향의 또 대응 전략 그리고 분석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금일 저녁 9시에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남 교수님. 예, MTNW 강남근소를 노란톡에서 검색하시면은 지금 얘기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정보를 계속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 정보 받으신 분도 순위로 엄청나게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2배 정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 방송 오늘 하지 않고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MTNW에서 공개 방송 하니까요. 꼭 입장하시면서 성공 투자 좀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넷 전문가님. 네, 항상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정지우 전문가, 나린 전문가 참여 코드가 0자 4개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즐거운 또 추석이 돌아오죠. 명절 잘 세시기 바라고 잘 보내시기 바라고 코로나 관련해갖고 또 마스크 착용 잘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자부자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